네, 안녕하십니까. 저 시스코 보안팀에 있고요. 오늘은 이제 DNS 보안을 넘어서 랜섬웨어 방어까지는 저희 시스코의 대표적인 그 보안 솔루션인 엄브렐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젠다는 크게 5가지고요. 현재 이제 보안 과제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국내외 랜섬웨어 사례, 그리고 저희 이제 네, 그리고 솔루션 소개,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위협을 탐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도입 사례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의료 보안에서는 많이들 느끼실 텐데 사실상 이제 환자가 가장 이제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로 인해서 많은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장비, 그다음에 각종 규제들이 사실상 이제 보수적으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안으로 인해서 혹시나 서비스 속도가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 항상 이제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MRI 기기라든지 엑스레이 기계라든지 다양한 이제 기계들이 있고, 이런 IT 시스템,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스위치라든지 인터넷 들어가는 그 단말, 거기에 플러스 그다음 이런 OT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을 시켜서 사용해야 되는 고민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공격이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로 갖다 치면은 지금 한 37% 넘는 공격들이 다 이제 표적으로 이제 목표를 놓고 나서 이제 직접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47%는 보안 방안이 있지만 그 위에는 보안이 또 없다라고 또 보여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받아보면요, 한 37% 넘는 곳들이 다 이제 표적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 다수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을 정확히 이제 표적을 삼고 타겟으로 이제 그 의료관은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안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준비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이제 위협이랑 발생을 보게 되면요, 보통 이제 하루에 뭐 수천 건들이 오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게 정탐인지 오탐인지를 또 보셔야 되거든요. 많은 알람이 뜨고 그 알람 속에서 정말 위협이 있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실 수도 없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알람이 울렸는데 그걸 또 하나하나 다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알람을 카테고리즈해서 그 위협을 적절하게 이제 그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50% 이제 반 이상은 알람을 조달하시고 계시고요. 한 31%가 이제 실제 위협이고, 거기서 이제 반 정도가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는 전체를 100% 다 이제 수치에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치료까지 가시는 경우가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은 보안 회사들이 이제 현재 이제 보안 침해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 회사가 인지도 못하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위협을 좀 발생하는 것도 좀 보시고 이제 그 필터링 하시는 게 가장 또 중요한 과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보안 위협 중에 가장 큰 거는 대부분 이제 저도 이제 검진을 받아보니까 이제 MRI라든지 엑스레이 뜨는 장비가 다 XP 기반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XP 기반의 업데이트 패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여기서 오는 그 윈도우의 취약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 장비 같은 경우에도 악성 코드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다양한 장비들 들어가거나 임시로 장비를 썼었을 때 보안을 패치하고 이제 그 장비를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이제 외근용 PC,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붙는 PC라든지 단말 같은 경우에는 또 내부 기관 또 연결가 돼 있거든요. 이제 실제 뭐 망분리가 돼 있어서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밖으로 나갔던 PC, 밖으로 나갔던 단말에 대해서 이게 그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보안의 위협이 취약점이 노출됐을 때는 그 단말이 다시 이제 내부 사내로 들어왔었을 때 위험이 이제 전파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USB라든지 그리고 윈도우의 취약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CB 취약점에 대한 악성 코드 감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실사례인데요. 저희 쪽은 아니고 이제 미국 쪽에서 발생했던 사례였는데, 엑스레이 쪽의 시스템에서 그 취약점을 발생했었고, 공격자가 이제 취약점 시스템에 있는 그 PC에 이제 백도어를 설치를 해놓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MRI, 그 엑스레이, MRI 이런 그 모든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 이제 백도어를 심어놓고 좀비 보스로 사용하면서 전체 PC를 다 감염시켰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MRI 시스템 공격을 했었었는데, MRI 시스템 장비뿐만도 아니고 이제 모든 장비에 대해서 특히 이제 팩스라는 영상을 저장하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전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형 공격이라는 거는 하나의 PC만을 놓고 거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부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이제
뭐 랜섬웨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쪽 그 피해자를 조금 직접적으로 이제 금전화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게 뭐 환자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환자의 뭐 사진들 이런 것들, 그리고 기관에서 상당히 민감하고 대외로 알려지면 안 되는 자료들로 랜섬웨어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곳만 막았다고 해서 이 모든 보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선별적으로 전체 큰 틀 안에서 이 울타리를 좀 묶어야 되는 좀 보안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랜섬웨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 이제 이거는 이제 상반기에 냈던 기사인데, 랜섬웨어 리포트에 따르면 저희 국내 기업의 이제 40% 이제 반 정도 되는 회사들 다 랜섬웨어 피해를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 신고는 이제 작년 뭐 18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제 상반기까지만 해도 작년에 거의 반 이상 되는 건수가 발생을 했었고요. 근데 수치상으로 보시면은 건수가 몇 개 안 되실 거라고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이제 뉴스라든지 이렇게 접하신 곳들은 워낙 그 알려졌기 때문에 접하는 거고요. 실제 많은 고객들 분들이 랜섬웨어가 걸렸어도 따로 얘기를 안 하세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회사의 가치라든지 회사에서 그 고객들의 컴플레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가 발생해도 얘기를 하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단 더 많은 랜섬웨어 피해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키사에서 발행했던 사이버 위협 동향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공격은 스팸을 날리고 그 메일을 열어보거나 아니면 스팸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를 눌렀다고 하면은 이제는 표적형으로 공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국 쪽 뭐 송유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 기관 쪽으로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하는데, 이 공격을 가했을 때는 불특정으로 했는데 그 기관이 잡힌 게 아니고요. 그 기관을 타겟으로 하는 공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루션이 사실 국내에 많은 벤더들 있고, 저희도 뭐 안랩이라든지 저희 뭐 경쟁사인 뭐 팔로알토도 있고, 그리고 저희 여러 솔루션이 있는데,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랜섬웨어를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많은 솔루션이 산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적절하게 이 솔루션을 그 도입을 하셔서 이 보안의 위협을 좀 차단하실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시스코 엄브렐라라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엄브렐라 솔루션은 저희가 예전에 오픈 DNS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DNS 기반의 이제 다기능 보안 솔루션을 이제 변모를 했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DNS 계층 보안에서 이제 웹 프락시, 그다음 클라우드 방화벽, 그다음 캐스비 기능, 그래서 양방향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그 저희 그 인텔리전스 통해서 받은 그 인텔리전스를 각 보안 장비에 이제 녹여 들여가서 그 보안 장비들이 활동을 하는데, 엄브렐라는 기본적으로 DNS 보안에서 넘어서서 웹 방화벽,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안의 새로운 트렌드 뭐 세시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고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단말은 PC, 그리고 이제 뭐 모바일 이런 다양한 기계 속에서 그 기기들을 다 적용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엄브렐라 같은 경우는 100% 클라우드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그 기관이라든지 이런 그 온사이트 쪽에 설치를 그 기계를 놓으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제 DNS 서버 주소만 변경으로도 이제 간편하게 보안을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DNS 계층 보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방화벽, 보안 웹 프락시로 넘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그 트래픽 흐름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엄브렐라 쪽에서 DNS로 한 번 더 검증을 하게 되고요. DNS에 검증된 트래픽은 바로 또 넘어가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방화벽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에서 또 넘어간 그 트래픽은 바로 이제 넘어가지 않고 다시 이제 웹게이트에서 체크를 해서, 현재는 이제 엄브렐라라는 솔루션이 이제 DNS 계층, 클라우드 방화벽, 보안 웹 프락시까지 이 모든 기능이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보안에 대한 기능이 다 이제 엄브렐라 클라우드로 다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또 구현할 수 있는 게 저희 시스코 엄브렐라고요. 그리고 엄브렐라가 그럼 위협을 어떻게 탐지하는지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은, 시스코 엄브렐라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는 이제 사실 이제 시스코는 이제 스위치 회사거든요. 인터넷에 그 2000 초반에 인터넷 확장이 되면서 저희 회사도 이제 커지면서 인터넷 기반을 한 회사인데,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인터넷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 그다음 유즈 케이스, 그리고 저희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안 장비를 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조공 회사들 인수를 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요청되는 DNS 건만 해도 한 3,500억 건 되고요. 전 세계 사용자도 1억 명이 넘고 190개 국가, 대다수 국가에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쪽에서는 다행히 저희가 미국계 베이스 회사긴 하지만, 컨설팅이라든지 보안의 위험에 침해가 있었을 때는 항상 이제 저희 솔루션으로 이제 권장을 해서 이제 도입하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가장 엄브렐라라든지 시스코에서 가장 보안 솔루션에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탈로스라는 조직입니다. 탈로스라는 조직은 전 세계 250명, 300명 되는 보안 리서처들이
보안에 대한 위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일매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보안의 위험을 발생을 하는 걸 탐지를 하고 계시고요. 가까운 예로는 뭐 이번에 뭐 송유관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도 저희 쪽으로 이제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장 먼저 발견한 팀이 이제 시스코 탈로스 팀입니다. 탈로스 팀 같은 경우에 하루에 200억 건의 위협을 차단을 하는데요. 200억 건이라고 하면 좀 너무 적으실 수 있다, 아니면 많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이제 도식화 보면은 전체 시스코 탈로스 보안 조직이 보고 있는 게 200억 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타 벤더들, 이제 국내 벤더는 제외를 하고 이제 전 세계 보안 벤더들을 다 합친 숫자보다 많은 거죠. 200억 건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인간 게놈 지도에서 뭐 유전자 그게 한 30억 건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구글에서 검색되는 리서치 키워드가 100억 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보안의 위험을 차단하고 있는 게 저희 시스코 탈로스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DNS 보안이 왜 중요하냐, 왜 굳이 DNS 보안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시면은 지금 아마 일하시고 계신 곳에 이제 웹 프락시라든지 웹 방화벽을 두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웹 방화벽을 둬서 이제 우리의 인터넷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 웹 방화벽 이제 80433 포트를 우회하는 비율이 한 15% 정도 되고요. 15% 수치가 그냥 그 필터 없이 바로 이제 위협을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엄브렐라는 DNS 기반의 보안 솔루션이고 이 엄브렐라 차단하는 비율이 실제 이제 90%가 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리포트 상은 저희 뭐 그 리포트 뭐 IDC라든지 이런 수치상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보안의 위험 뭐 랜섬웨어라든지 머레어 악성 코드 항상 발견을 했었을 때 차단하는 비율을 따지면은 저희가 POB 했을 때 결과를 좀 뒤에도 보여드릴 텐데 엄브렐라 쪽에 상당히 많은 차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고객사에서 뭐 방화벽이라든지 웹 방화벽 그리고 이제 뭐 EDR 솔루션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거기서 오는 누수가 있거든요. 그 누수에 대해서 충분히 엄브렐라 쪽에서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캡처하면 이제 엄브렐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리포트고요. 그래서 엄브렐라 가시면은 이제 사실 IT 담당자가 아니어도 대시보드 들어가시면은 상당히 직관적이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간단히 클릭만으로도 이제 전체적인 보안의 위협을 아주 빠르게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루에 이제 DNS 쿼리라는 게 사실 몇천 건, 몇만 건이 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 보안이 오는 건 뭐 한두 건 정도 돼서 수치상으로는 뭐 0.02% 정도 되는데 그 0.02%가 전 그 네트워크 시스템에 상당히 위험이 되는 거고 확장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수치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제 특정 날짜에 특정 그 사이트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쿼리가 발생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악성 코드라든지 분명히 이제 공격 아니면 이제 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로우, 미디엄, 하이 쪽 이렇게 분류를 해놔서 보안 담당자가 수많은 리포트, 수많은 이런 그 보안 위협을 계속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도식화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필요한 거 아니면 뭐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고요. DNS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그 쿼리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직관적으로 또 보일 수 있고 플러스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또 보여지는 그 리포트 대시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보안 담당자가 이제 적절하게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시면 이제 DNS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이제 카테고리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어플리케이션, 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일 스토리지라든지 해서 카테고리별로 차단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실제 뭐 SNS 그 내부에서 SNS를 많이 쓰고 계신다, 이 트래픽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면 SNS를 카테고리로 차단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이제 기관의 뭐 웹메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허용을 하신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손쉽게 보고 나서 이제 직원들이 솔직히 어디를 두고 계신지 그런 걸 좀 직관적으로 많이 좀 보고 계실 수 있으십니다. 요청 건수는 이렇게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POB를 하고 이제 고객사 실제 사용하시는 사항을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업무 시간에 이제 쿼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 쿼리들 중에서 한 0.02% 정도, 많은 곳은 0.1%, 1% 이하의 정도의 좀 쿼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치상으로 보면 작지만 이 위협은 절대 이제 무시할 수 없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목적지별로도 이제 카테고리 분류가 가능하고요.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저희 아마 그 파트너 쪽에서 실제 이제 사용자 파트너 쪽에 도입된 솔루션이어서 이제 뭐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탑 카테고리별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로우 된 게 이제 26밀리언 정도 되니까 한 26억 건 정도의 쿼리가 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별로 또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들 536으로 쓰고 계셔서 이제 오피스 365라든지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다음 뭐 SNS, 미디어 쪽에서 고객분들이 어디 가고 있고 어디 쓰고 계신다고 보는데 보안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도 하시는데 IT 매니저라든지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 직원이 오피스 365를 많이 쓰고 있네. 그럼 여기서 조금 뭐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SNS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SNS에 대해 좀 적절한 조치를 하신다든지 어떤 직원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언제 많이 어떻게 접속하고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사업을 하실 때 내부 뭐 직원에 대한 좀 변화를 좀 주실 때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그 뭐 내년 IT 투자에 또 참고하시는 사항으로 또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위협 도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상세하게 또 분석이 돼서 이제 스팸이라든지 아니면 위협 차단 같은 경우에도 쿼리가 나가는 거에서 들어오는 걸 더 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도메인 networks.com인데 이 네트워크는 이제 머리어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차단을 했었고요. 총 한 11건 정도 시도가 됐었는데 보통 그 인터넷 같은 걸 하시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잘못 클릭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의 관점을 봤었을 때 만약 이런 리포트를 가지고 고객분들한 그 내부 직원분들이 어느 막 위협이 되는 사이트를 들어간다든가 뭐 점심시간에 뭐 성인 사이트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웹툰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도 사실상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IT 관리자, 이제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직원분들이 의도해서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막아야 되죠. 하지만 의도치 않고 들어가는 그런 실수까지도 막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브렐라는 그 카테고리별로 뭐 광고를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디어를 막는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직원분들이 실수로 들어가는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들도 다 이제 차단하거나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 또 캐스비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캐스비라고 하면 좀 용어가 어려워서 그냥 그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시중에 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뭐 저희가 보면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카카오톡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을 원래 이제 방화벽 차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컨트롤하고 차단하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브렐라는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표에서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클릭을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차단을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도 이제 사실상 그 기술 백그라운드는 아니긴 하지만 대시보드 들어가서 저는 그 뭐 바이두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다 차단할 거예요 하시면은 들어가셔서 그냥 몇 번의 클릭으로 가능을 하신데 이렇게 돼서 확장될 수 있는 기능은 시중에 사스 솔루션이 되게 많이 이제 지금 산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 쓰고 계실 텐데 이거를 차단을 가능한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뭐 다운로드는 허용하는데 업로드는 차단한다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웹메일 같은 경우 사실 사내에서 사내 메일이 있으면은 사내 외에 메일을 쓰실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웹메일을 전부체를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웹메일을 허용하되 웹메일에 있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밖에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때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뭐 그 마케팅 부서나 특히 유관 부서가 아닌 경우에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을 쓰거나 직원분들이 업무에 좀 방해되는 요소들을 또 차단하든지 오피스 지원 툴에 대해서 또 업로드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저희가 이제 업로드 차단이라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차단하는 거는 사실상 외부로 데이터가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이제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나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업로드 차단 기능이 있고요. 다운로드 기능도 이제 머려라든지 그 악성 코드가 다 이제 들어오는 걸 또 막기 위해서는 또 이제 그 다운로드 차단까지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엄브렐라는 말씀드렸다시피 DNS 솔루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냐라고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엄브렐라를 인수했을 때 오픈 DNS 기반이었기 때문에 DNS 솔루션에 포커스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웹방화벽, 웹프락시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방화벽이 다 이제 이네이블 된 상태여서 여기를 또 확장을 시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DNS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DNS의 랜섬웨어가 이제 91% 정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가지고 기본적으로 DNS 보안을 시작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DNS가 주는 이런 데이터들, 사내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쓰고 있는지, 사내에서 주로 이제 직원들이 쓰고 있는 도메인은 어딘지, 뭐 데스티네이션 어딘지,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시간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좀 많은 그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보안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도입을 하시면은 이제 부가적인 기능, 보안 외의 부가적인 기능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실제 이제 병원 사례를 좀 가져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실제 직접적으로 이제 병원명을 밝힐 수는 없어서 이제 한 병원 사례를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실제 랜섬웨어 사례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랜섬웨어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 검토를 하다가 저희 이제 솔루션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기존 보안 장비들은 이제 내부 공격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저희 VC라든지 안랩에서 주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나서 내부에 어떤 파일이 돌아다니고 어떤 악성 코드가 있냐라고 봤었었는데, 실제 이제 외부로 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지를 못한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거는 다 나가게 하고 들어오는 걸 다 막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걸 막는다고 하면은 해커가 공격을 했었을 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걸 다 막고, 나가는 건 허용을 해주는 거죠. 나가는 건 허용을 해주는 거는 인터넷을 막 쓰시다 보면은 사실 차단되는 사이트도 있고 아닌 사이트도 있는데, 많이 차단을 하면은 내부 직원들이 분명히 이제 IT 관리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볼 거든요. 네이버가 안 들어가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보안, 특히 이제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건 오케이, 근데 들어오는 건 막자 라고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관여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엄브렐라 같은 경우는 나가는 쿼리까지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쿼리 자체를 막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이 악성 코드를 감염된 이제 PC가 자꾸 위협되는 사이트로 나가려고 했을 때 나가는 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럼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고객 정보라든지 환자 정보가 위협에 침해를 당했어도 나가는 걸 또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는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벤더의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방화벽은 어디, 시스코, 그다음에 웹게이트는 다른 거, EDR은 또 다른 거, 이렇게 여러 개를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끼리 다 이제 충돌 나면서 장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MS라든지 저희 이렇게 해서 많은 벤더들을 모아놓고 장애가 났을 때 이 책임 누구 잘못이냐, 이런 것처럼 많은 보안 벤더들을 쓰시고 계시면은 그 벤더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으세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좀 많이 있으셨는데, 실제 저희 엄브렐라 인사이트를 도입하시고 이제 C2 콜백, 커맨드 앤 컨트롤 콜백이 현저하게 감소를 했었고요. 아마 이 도입하셨던 게 3년 전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후에 이제 랜섬웨어 감염 사례가 이제 전혀 발생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기에 직접적으로 감염을 막는 솔루션도 있고 보안 패치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사내에 크게 엄브렐라라는 이제 우산을 씌워서 사내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제 악성 코드에 대한 선제적 대처, 빠른 대처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학교인데 한 5,000명 정도 있는 대학교인데, 실제 이제 학생들이 쓰는 PC는 거의 보안에 무방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많은 학생들 들어와서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걸 다운받다 보니까 보안에 대해 상당히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APT 솔루션이 금액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부담될 정도로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솔루션을 도입해야 될까 여기도 고민하셨었는데, 이제 엄브렐라를 또 여기를 도입하셨고 랜섬웨어도 이제 영건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엄브렐라가 런칭한 지 한 지금 5년 정도 넘었었는데요. 실제 저희 솔루션 도입하시고 많은 거를 전체 보안이 100%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도입한 고객사는 랜섬웨어 이슈가 터졌던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다고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사라든지 내부 구성원로부터 신고 대응 조치가 발효하는데, 엄브렐라의 가장 큰 장점은 DNS 서버 주소만 변경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오토메이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 관리자가 이렇게 크게 손이 공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현저하게 감소를 하실 수 있는 효과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POB 사례인데요.
보시다시피 쿼리가 뭐 80만, 뭐 200만 이렇게 건수가 넘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보안 위협이 0.02%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PC, 만 대의 PC 중에 2대만 감염됐어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엑스레이든지 MRI 기기에 이제 XP의 그 취약점으로 들어갔던 이제 봇들이 다 발생하고 이제 확장을 해서 내부에 있는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절대 작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국내랑 해외랑 조금 중복되는 위협들이 다 있어요. 뭐 머레어가 뭐 중복되게 뭐 럭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실제 한국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사이트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검색하기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그 위협이 좀 공통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또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왜 엄브렐라 도입했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큰 사유가 다 랜섬웨어입니다. 그래서 엄브렐라가 사실상 그 DNS 보안이라고 하지만 랜섬웨어 방어를 위해서 국내외 고객사분들 다 도입을 하셨고요. 실제 엄브렐라 도입에서 랜섬웨어 감염이 현저하게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보안은 100%가 없어요. 그래서 이 50%에 남는 그 감염률 위협을 이제 80으로 더 높이고 90으로 높이고 이제 99.99까지 이제 높이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시고 막으셔야 되는데, 머레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한 것들은 무조건 막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뭐 피싱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끔 이제 뭐 구글 광고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막는 쪽으로 계속 이제 가야 되는 방향이고, 해외 국내 도입에서 다 보시면은 랜섬웨어라든지 감염 감소에 가장 큰 그 베네핏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브렐라를 그럼 이제 도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계신 분들이 IT 담당자도 계실 거고 아니면 IT 외 쪽으로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면은, 엄브렐라 시스코닷컴 들어가셔가지고요, 개인 그 공인 IP 사내를 좀 물어보시면은 공인 IP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인 IP만 등록하시면은 간단하게 엄브렐라 POB가 가능하십니다. 실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공인 IP를 대표로 하나만 넣게 되면은 이제 엄브렐라가 그 바로 그 실행이 되는데, 프라이얼은 저희가 보통 한 15일 정도 주는데 필요하실 경우에는 더 연장을 해드리고요.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DNS 서버 주소를 보시면 지금 아마 사내 네트워크가 뭐 KT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향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DNS의 그 목적지를 공인 IP를 저희 걸 등록해서 DNS 서버를 저희 쪽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안 솔루션을 가질 수 있으시고요. 나중에 POB가 끝난 상황에서도 그럼 저희가 그 DNS 서버 용도로만 쓰실 수 있는데, 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안의 기능은 좀 빠지고 나서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시보드 상황은 보실 수가 있으세요. 대신에 차단은 안 되고요. 그래서 한번 POB를 해보시고 현재 지금 사내에 쓰고 계는 그 네트워크 인터넷이 얼마나 위협인지 좀 판단을 하신 다음에 계속 보고 계시다가 이제 필요하시면은 솔루션을 도입하시고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POB를 하시고 나서 많은 고객분들이 도입을 하셨고요. 국내외 병원 그리고 이제 뭐 기관들도 도입을 하는 상황이고, POB 끝나고 나서도 서비스가 중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서비스 그 위협의 차단이 중단되는 거지 DNS 서버로 역할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대시보드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POB가 끝난 상황에서 그냥 계속 쓰고 계신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그 원래 질의응답 시간이 마치고 나서 좀 있어가지고 네. 뭐 일단은 마치고 나서 질의응답 받는 걸로 하시고,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따 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스코 엄브렐라 서비스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